네, 잡매거진에서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시간,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시간입니다. 네, 자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알짜 정보들을 전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오늘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죠. 그렇습니다. 예. 상반기 공채들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인턴 채용이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구직자들에게 희망처럼 나타난 기업이 바로 포스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일명 자소서 항목으로 알아보는 포스코 인턴 전략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지유 학생, 인턴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전혀 단 한 없다. 번도. 뭐 일부러 피한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니요, 몇 번, 한두 번은 써봤는데. 네. 떨어졌구나. 네, 그렇군요. 하고 싶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예. 인턴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기도 해요. 어때요? 네,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면은 아마 또 포스코에 또 인턴으로 채용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아무튼 뭐 누구나 한 번은 인턴을 해야 취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인턴 경험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안 대표님? 예, 일단 그 이력서에 쓸 게 일단 생기니까요. 네. 무언가 쓸 게 생겼다. 그 사실 인턴하기 어려우니까 금턴이란 말도 생길 정도로 경력적인 면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보다 더한 것은 이제 자신의 에피소드와 자신 할 얘기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직무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학생이 직무 경험을 하기 어려운데 인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가 아주 풍성해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인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얻어야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쌤? 지금 인턴 비중이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 인턴을 징검다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야 할 최종 목표치에 가기 위한 과정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정규직 전환되는 인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어차피 최종 목적지하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턴 과정들 동안 여러분들 겪었던 사회생활 이력들 근데 너무 거창하게 포장하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다는 걸 임원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간접적인 경험을 쌓았던 이력에 대해서 추후 면접장이나 자기소개서에 좀 효과적으로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해본 친구들은 계속 엄청난 인턴 경험이 있고 또 안 해본 친구들은 전혀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질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인턴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 SK나 두산 인턴입니다. 왜? 집어서 이야기해 찍어서. 주세요. 네, 그 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직 자체를 딱 신입사원으로 딱 하는 게 아니라 인턴이란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단련하고 해서 뽑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네. 이런 인턴이야말로 정말 할 만한 인턴이고요. 가장 지향해야 할 건 역시 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몇 %라고 명시되지 않은 거. 보통 한 50%가 넘으면 알려주거든요. 우리 이만큼이나 뽑는다 하고 알려주는데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전 그 어떤 것들을 보고 사례를 본 다음에 대강 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10% 미만이다 이런 기업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홍쌤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 의견에 좀 첨언드리면 삼성 인턴은 사실 모든 구직자들이 도전하라고 저는 항상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사트 컷이 낮아진다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턴 사트를 보는 친구들은 처음으로 이제 인적성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정규 공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회사 생활 하다가 사트 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은 구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요즘 뭐 몇몇 해외 인턴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혹시 좀 저학년 분들이라고 하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나의 좀 역량이라든가 직무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 저는 이 부분은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알아볼 포스코 인턴은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을런지 일단 포스코 인턴 채용에 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 포스코 에너지나 뭐 포스코 건설 같이 주요 계열사들에서 인턴 사원 700명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니어 인턴과 주니어 인턴을 나누는데 주니어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학생 위주로 해서 한 달 정도의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시니어 인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잘하면은 채용을 시켜주겠다라고 채용 전제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인턴 채용은 지난해 2번째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난해와 올해밖에 없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실습 성적이 우수한 인턴들은 뭐
채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믿고 좀 해볼 만하고요. 규모를 보자면 지난해보다는 약간 줄었는데 포스코의 입장은 뭐 시간제 일자리 같은 거 확대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같다라고 해서 이번엔 700명밖에 선발하지 않지만 포스코 전체적으로 뭐 고졸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5,000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첫 번째 인턴 채용 후에 우수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또 구분이 되어진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인턴 같은 경우에 통상 기업에서는 그냥 인턴이라고만 꼽지 포스코처럼 이렇게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세분화시켰던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또 구직자들이 졸업이라는 걸 언제나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유예 때문에. 근데 본인 상황에 좀 내가 이거 시니어는 조금 나한테 좀 힘들 것 같아서 난 그럼 주니어를 지원해야지 뭐 이렇게까지 변경하는 전략을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취지 자체가 주니어는 좀 저학년 분들에게 기업에 대한 로열티도 심어주고 또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졸업을 하셨거나 이번에 8월 졸업 예정자분들 그러니까 정규 공채 시즌에서 도전하셔야 될 분들에게 균등하게 지금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니 기업 취지를 본인 스스로 왜곡시키는 그런 방안들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포스코 채용 관련해서 이제 스펙 초월 전형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일까?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뭐 스펙 타파, 그다음에 스펙을 보지 않겠다는 트렌드는 뭐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네. SK 바이킹이라든가 뭐 CJ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도 지난 시즌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숫자보다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직 활동을 진행하라고 이제 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이렇게 스펙은 뭐 굳이 많이 따지지 않아도 없어도 되지만 꼭 반드시 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마 포스코 인턴 지원하실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전 과제가 제일 듯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니어 파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수행 과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생들에게는 뭐 제조 공법이라든가 뭐 도금 그다음에 불순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경영이라든가 경영 지원, 마케팅 뭐 이런 직무 쓰실 분들에게도 아주 세부적인 상황과 관련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소서 앞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 물론 이것도 차별화시킬 수 있지만 과제 관련된 접근법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 자소서 내용을 차별화시키기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꾸준히 좀 학습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스펙은 뭐 굳이 뻔한 스펙 안 봐도 되는데 포스코에서 제시한 과제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떤 과제들인 거죠? 그게 참 재밌는 게요. 저도 이제 그 책 같은 걸 쓰다가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싶을 때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시켜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다 쓰레기 같지만 그중에 한두 개만큼은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는데 약간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에서 철강의 내식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금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도금 방법 중 비용이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과 그 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을 선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요. 정말 디테일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전혀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거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뭐 국내 기업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주요 특징을 조사해보고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뽑고 선정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이거 좋으면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는 쓸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좀 디테일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펙 쌓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할 정도로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취준생에게 저희가 직접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일반적인 스펙을 만들어가는 게 더 쉬울지 아니면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는 게 더 쉬울지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아마 일반적인 스펙이 이게 해야 할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래요. 이게 갑작스런 과제가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혹은 뭐 준비할 시간도 부족할 테고 어떨 것 같아요? 네. 저희 과가 국제통상학과니까 좀 많은 과제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일반적인 걸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뭐 지금 쌓고 있는 스펙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에요. 어때요? 아니요, 아직 쌓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만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 쌤께서 주니어와 시니어 이야기 해주셨는데 주니어 우수 인턴한테는 그러면 정규직 공채 가산점이 주어지는 건가요?
네,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추후 진행될 공채에서 가점을 준다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인턴십 수료자 중에서 일부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요. 포스코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난해 저 850명 가운데 총 140명, 약 20%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전환율이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포스코 인턴을 지원하실 분들은 현실적으로 물론 내가 인턴 합격한 다음에 포스코에서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아야겠지만 추후 이제 옆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플랜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좀 생각하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말 구직자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우수자에게 뭐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한다지만 딱 뭐 부러지게 몇 %라고 정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지휘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포스코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네, 정규직 채용에 된다면 좋긴 하겠는데 네. 솔직히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퍼센트가 아직 잘 다가오지 않아서요. 일단 정규직 채용이 된다면은 가고 싶지만 지금 20%니까 이게 약간 아직까지는 어떠한 기준인지 스스로도 좀 애매하고 모호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만약에 지원하면 본인이 정규직 전환 될 자신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죄송해요. 자꾸 너무 어려운 걸 제가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정규직 전환이 제일 우리 인턴들의 당면 과제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걸지에 대한 팁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지 인턴 사원에서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인턴이 우수해봤자 얼마나 우수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수하다는 거 우리가 흔히 능력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역량적으로 얘가 뭔가를 해냈을 때 정말 우수한 인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턴 사원한테 그런 역량을 발휘할 만한 프로그램을 주지 않거든요. 따라서 인턴에서 우수한 거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인성적인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과제라든가 그런 게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와서 경쟁하는 친구들은 그런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그중에서 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친구가 있고 다른 걸 같이 해가지고 무언가 그 합의점 그런 걸 통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좀 더 인성적인 부분, 인턴이라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이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게 되게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면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포스코 정규직 전환율이 굉장히 궁금해서 해보면 되게 다양해요. 뭐 10%밖에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80%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구직자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 80%는요 고졸 생산직. 고졸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되는 율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네요. 네, 그렇죠. 대졸 같은 경우에 특히 대졸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10은 그렇고 막 20% 아까 얘기한 그렇게 좀 낮은 걸로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좀 그 규정을 지어서 드렸습니다. 네, 명확하게 알려주셨고요. 홍 쌤은 우수한 인턴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좀 구직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인턴을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정적인데 내가 여름방학 2달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올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이 안 되게 되면 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창원에 내려가서 뭐 집까지 얻고 그다음에 뭐 거의 뭐 전환된다고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말씀까지 드렸는데 마지막에 전환 안 돼서 다시 또 올라오고 다시 또 뭐 다른 시험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면접에서 떨어지면 데미지가 크지 않지만 인턴이라는 건 2달짜리 면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턴 도전도 있지만 정규 공채 시즌을 절대 버리지 않으라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는 저는 그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필드 직군.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현업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제조 생산 이런 파트는 일반적으로 전환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텝 직무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데 뭐 기획, 마케팅, 홍보 이런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환율이 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여성 입장에서 남성 구직자들의 현업 필드와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좀 녹록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인턴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했을 때는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 경험을 목표로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십니다. 이번에 인턴 채용을 진행하는 곳 포스코 내에서 어떤 곳이죠? 예, 전 700명 중에 주니어, 시니어에서 5대5로 선발을 하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400여 명 정도, 포스코 건설 110명, 대우 인터내셔널,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ICT, 포스코 특수강, 포스코 컴텍
20여 명, 포스코 PNS 같은 10여 명도 있거든요. 예. 8개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열사마다 본인의 전공과 적성에 맞춰서 또 골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마감이 내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자마자 바로 컴퓨터 앞에 달려들어서 그러네요. 여기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자소서 얘기도 할 거니까 예. 그런 바탕으로 바로 고치셔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포스코 인턴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자소서 항목으로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좋습니다. 예. 계열사별로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자소서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챌린지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지원 동기. 이거는 진짜 쉬우면서도 너무 난해한. 예, 어떻게 포인트 잡으면 좋을까요? 항상 지원 동기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챌린지 인턴십에 지원한 동기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러면 챌린지 인턴십에 초점을 맞추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왜 하필이면 챌린지 인턴십이냐, 인턴이냐라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왜냐하면 인턴이라는 건 물론 정규직 전환이 낮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내가 포스코에 입사하는 어떤 지원 동기가 돼야지 이게 인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인턴을 통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경험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 질문이 뭐 이렇게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스코가 네가 왜 들어오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초점을 흐리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아주 초점을 잘 맞춰서 써야 될 것 같고요. 홍 쌤은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원 동기는 늘상 나오는 우리 자소서 항목이고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지원 동기는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을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주니어하고 시니어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졸업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구직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원 동기 항상 핵심을 직무라고 잡으라고 하는데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접근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본인의 이런 조직 생활이라든가 포스코라는 기업에서 내가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성적 강점을 어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니어 파트는 이제 뭐 사실 최종 타겟하고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근간으로 신호를 잡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인성 관련 이야기를 만약에 쓴다면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서 넣으면 좋을까요? 너무 뭐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다가가는 건 좋은 이야기 구조가 나오지 못할 거예요. 어차피 네. 자기소개서는 차별화가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직 생활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뭐 직무하고 관련되는 인성적 역량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조 생산 필드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들과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직접 직군에 계신 분들과도 스스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친화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과거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자소서를 구조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스코의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자소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목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뭐 여러 차례 조언을 해드린 바 있지만 일단은 뭐 당장 뭐 내일이 마감이니까 당장 급한 분들을 위해서 포인트만 좀 급합니다. 짚어드릴까요? 네,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포인트만 쓰라는 거죠. 포인트만 써라.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만나기로 했는데 네. 남자친구가 늦었어요. 여자가 왜 늦었어? 라고 물어보면 가끔 장황한 애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뭐를 안 차려놨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따져보면 그냥 버스가 늦게 온 거예요. 결국은. 네,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다 설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자친구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닌 거죠. 실제 가장 듣고 싶은 건 미안해. 다음에 안 늦을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 지원동 그 성장 과정 학창 시절이라고 하니까 이걸 이 인사담당을 다 알고 싶은가 보다 해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사 다닌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쫙 서술한 친구들이 가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느 초등학교 나왔는지 뭘 그렇게 알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두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성장 과정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실제로 미안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듯이 주제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유 학생은 본인의 성장 과정을 에피소드로 이렇게 쓸 때 어떤 에피소드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성장 과정은 경험 이야기니까 그쵸. 네네. 네.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뭐 대외 활동이나 뭐 공모전 같은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대외 대외 활동이나 활동이나 공모전에서 좀 공모전. 어떤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게 실패를 해서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때요? 그러게요. 아니요, 과정은 힘들었는데 성과는 좋았어요. 그래요. 베스트네요, 베스트. 그래요. 근데 사실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이야기가 조금은 진부하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진부한 것도 있긴 있어요. 뭐 그 과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뭘 했다라는 게 있는데 예.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의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공모전을 해본 것도 그런 학생도 오히려 적듯이 실제로 좀 대학생들이 이런 거 말고요. 성장 과정이나 그런 거라면 좀 더 사소하고 아주 그런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내가 아주 어렸을 때 6살 때 아빠가 뒷산에 데리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다. 근데 아빠 손에 이끌려서 갔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해가지고 내가 결과적으로는 나 혼자서 아빠 업어줄까 하는데 됐다고 여기까지 하는데 나 혼자 가겠다고 6살짜리가. 그러면 딱 올라가지고 했을 때 그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런 게 차라리 이 친구 좀 특이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내일 포스코 자소서에 다 6살 때. 산을 올라갔고 아빠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 쌤도 동의하시는 바인가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이력이 비슷한 거는 뭐 구직자들도 알고 기업에서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만약에 대외 활동이라든가 공모전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 구조의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이 배경이 만약에 그 업계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직무하고 관련도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적으라고 오히려 권유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면접장에서 질문도 유도할 수 있는 거고 이 업계, 이 기업에 대한 내가 로열티를 예전부터 키워왔다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요즘은 또 이제 구직자들 사이에서 자소서 내용이 좀 비슷해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좀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오히려 좀 아까 이 대표님처럼 본인만의 만약에 옛날 상황, 뭐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도 그게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재를 하시고요. 아니라면 아까 지금 나온 학생이 이야기했듯이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이력들이 그 기업들과 좀 지척에 서 있다고 하면 그런 소재를 활용해서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아볼 자소서 항목 어떤 항목일까요? 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조직에 들어가 갈등을 겪었던 경험과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역시나 또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지원자의 극복기를 궁금해한다요. 어떤 의도일까요? 뭐 요즘 자소서에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면접장에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쵸.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 근데 그런 접근들도 어차피 컨텐츠 차별하니까 또 여기에 또 편입, 재수 뭐 이런 얘기 적으면은 일반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당시 어떤 과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결국 이제 팀플레이 이력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내부적으로 어떤 공동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패 이력에 대해서는 비중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실패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이력만 적으면 오히려 또 일반화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진짜 누구나 심사원들은 실수를 하고 일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접했고 또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과거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적응력이라든가 극복 능력이 남들보다 높다. 그 구조를 잡고 에피소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패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실패 이력, 누가 봐도 실패다 이런 걸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교훈점을 찾는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고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먼저 내가 이런 교훈점을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를 찾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확실해지고 거기에 맞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꼭 사례가 크고 멋있고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제를 설정하시고 사례를 뒤에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여러분들 빨리 지금 메모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단 포스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 들고요.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자소서 항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챌린지 인턴으로 선발된다면 귀하가 인턴십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포스코 에너지 쪽에서 나왔던 항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적는 게 좋은 질문일까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입사업 포부죠. 입사업 포부, 예. 입사업 포부 관련돼서는 제가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을 적다 보면 이제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내가 지금 가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기여하라는 걸 적으라는 거야. 이 접근이 안 되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오는 가닥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포부를 적지 않고 포스코의 포부를 적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마찬가지로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좀 방법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지원을 한 사람인데 직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니까 이 직무를 내가 구체적으로 하고
하고 방법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잘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직무 이해를 근간으로 살을 붙여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시은 대표님도 여기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셔야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니어와 시니어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되는데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거든요. 구직자도 가산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직무를 맡아서 뭘 하겠다가 되게 안 시켜줄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실제로 여기서 내가 어떤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직무적인 경험을 얻게 되고 이런 직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포스코에서 정규 채용을 할 때 그때 지원해서 정식 사원이 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주니어 인턴십에 지원한 어떤 상태로서는 사실은 뭐 그런 프로젝트 맡기는 것도 아니니까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해서 포스코의 신뢰성을 쌓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는 약간의 좀 구라를 섞어서 포장을 좀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떤 하얀 거짓말을 섞어서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자소서 항목 알아볼 차례네요. 네. 자,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경험, 본인의 특별한 글로벌 역량,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했던 경험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술하시오. 포스코 P&S에서 나왔던 항목입니다. 네, 조금은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기보다 더 쉽게 좀 방향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은 지금 시니어에만 해당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과거 이력들의 그 뒷배경을 여기서 이제 기업에서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줬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학도이고 뭐 여러분들의 창의적 공학 설계라든가 캡스터이라든가 특허라든가 뭐 그런 좀 창의적인 이야기하고 좀 배경이 매칭이 될 때는 3번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 해외 인턴이 됐든 뭐 해외 배낭여행은 빼고요. 좀 별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또 2번 항목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뭐 일반적인 항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1번을 초이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1번, 3번 중에 뭘 선택하냐 그게 사실 여러분들 합격에 당락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전공에 따라서 이제 항목을 잘 선택하면 되겠군요. 예, 이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안에 콘텐츠에 들어가면 1번 도전적인 경험에서는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전적인 경험을 하게 된 계기, 근데 그 과정들, 거기서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떤 그런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들, 이런 걸 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역량인데 글로벌 역량하면 구직자에 딱 두 개 써요. 언어. 그다음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 네, 이런 걸 쓴다는 거죠. 그걸 제외하고요. 그런 걸 제외하고 다른 걸 쓸 게 있으면 글로벌 이런 걸 써도 좋겠고요. 세 번째 창의적인 결과물은 실제로는 이거 자체가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창의적인 발상과 그 과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언제라도 창의적인 퍼포먼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서술해 주는 것이 이 친구는 창의적인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인턴의 이 자소서 항목별 작성 노하우를 저희가 쭉 알아봤습니다. 네. 지원 예정이신 분들은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내일까지라고 하니까요. 내일이에요. 오늘 방송 내용 토대로 자신의 자소서를 잘 체크해 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우 학생 어떻게 잘 참고가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네, 많은 참고가 됐어요. 그래요, 예. 정말 많은 참고가 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잔병간증 특집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오늘은 특별히 포스코 인턴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네. 잠시 후 2부에 또 만나뵐 차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어지는 특집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에서는요, 스펙 초월 채용 문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